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마곡지구가 망할 거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제가 다른 분들이 많이 언급하셔서 봤는데 논리 자체는 좀 엉성해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영상 만드는 분들 되게 부러운데 물론 전략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폭락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폭락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많은 분들이 보고 구독자가 늘고 그분 구독자도 굉장히 몇만 명으로 많은 걸로 보이던데 저도 저렇게 갈 걸 그랬나, 저렇게 폭락 영상으로 시작을 했으면 빠르게 구독자도 늘고 많은 분들이 봐주고 했을까. 근데 사실 저는 수익을 보고 하는 건 딱히 아니어서 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뭐 구독자가 는다고 해서 의미는 없잖아요. 뭐 그걸로 부자가 될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방송도 사실 아니고 해서 그 영상을 만든 분은 굉장히 전 부러운데 쉽게 영상 만드시는 게 물론 편집 자체는 되게 공들여서 하신 것 같아요. 편집하는 그런 건 좀 보고 배우고 싶긴 한데 사실 제가 얼굴을 내놓고 할 생각은 없고 얼굴을 내놓고 하면 좀 신뢰도가 높아질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뭐 딱히 그렇게 어그를 끌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분의 폭락의 주장 근거를 보면 낮은 전세가율 얘기를 하셨어요. 마치 낮은 전세가율이 마곡의 특징인 것처럼, 뭐 마곡만 그렇게 낮은 전세가율인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부터 한번 보시죠. 우선 서울의 전세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의 전세가율이 70% 정도까지 해서 지금은 59%.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되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좀 낮아지는 양상인데 지금 59%입니다. 이건 통계청의 자료를 가져온 거고요. 우선 아셔야 할 게 신도시의 전세가율은 다른 지역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새로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되고, 그러니까 새로 택지지구가 개발이 되면 아파트부터 때려짓는 경향이 많아요. 아파트부터 때려짓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들어오고 그 기업이 들어온 다음에 이제 상권이 형성되고 상권이 형성된 다음에 이제 대형 마트들이 생기고 하면서 이제 점점 여건이 좋아지면서 전세가율은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매매가는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건 미래의 가치를 보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변하겠다. 왜냐면 미래의 가치를 보고 들어와야만 향후 가치 상승에 의한 매매가 상승에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장화 신고 들어와서 구두 신고 나간다, 이런 얘기 아시죠? 그래서 투자자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를 반영한 매매가를 이제 책정을 하고요. 반대로 전세는 현재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전세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미래에 좋아질 거니까 내가 여기 들어와서 높은 전세가를 내고 살아야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전세 사시는 분들은 주변에 뭐 학군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생활 편의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교통 이런 걸 보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 들어오는 분들은 새로운 지역에 들어갈 땐 주변 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전세가는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파트 물량이 단기간에 공급되기 때문에 주변의 전세가율도 낮아지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마곡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주변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주변에 고등학교가 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이제 생기거든요. 이제 올해 5월인가요? 여기 이제 고등학교가 들어오게 되는데 아직 고등학교도 없는 아파트예요. 아파트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고등학교도 없고 역도 이제 막 뚫리기 시작해서 이제 막 뚫렸고요. 공항철도 같은 경우 그렇고 9호선 급행도 얼마 전에 됐고 하다 보니까 전세가는 좀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여기 엠벨리가 1단지부터 해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런 식으로 이제 14, 15까지 해서 15개 단지가 갑자기 거의 뭐 단지별로 1000세대 정도 된다고 하면 15,000세대인데 갑자기 이제 공급되고 하다 보니까 전세가율은 낮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분이 언급하신 단지가 몇 개 있는데 일단 7단지예요. 7단지가 12억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봤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뭐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7단지가 어떤 입지에 있냐면 7단지 같은 경우는 도보로 거의 모든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지예요. 보시면 여기서 여기 공항철도랑 9호선 300m 여기 이제 가운데를 찍은 건데 5분, 6분? 뭐 5분도 찍히네요. 5분도 찍히고 5분, 6분 걸리고 여기 5호선도 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단지예요. 그리고 이 앞에 들어오는 여기 이제 뭔가 코엑스 같은 그런 업무 시설 마이스가 들어온다고 하고요. LG 사이언스 파크도 굉장히 가깝고 이 위쪽에 뭐 롯데중앙연구소도 그러니까 거의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단지라고 모두 얘기하는 단지고 특히 704동 같은 경우는 뷰가 엄청 좋아서 여기 이제 뭔가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뷰도 좋고 이 밑에 수영장도 있는 단지고 초등학교도 굉장히 가깝게 있고요. 여기가 왜 좋은 단지냐고 하면 어떻게 생각했을 땐 여기가 이제 기존에 이 마곡지구가 개발될 때 원주민분들이 사시던 그 원주민 분들이 토지를 대토를 받아서 이 단지 7단지를 선택할 수 있었고 제가 알기로 5단지, 7단지가 그런 단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입지란 건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제가 알기로 임대 비율도 한 30%밖에 안 되는 5단지랑 7단지가 좀 임대 비율이 좀 낮은데 임대 비율도 낮고 하여간에 모든 장점은 다 가진 판상형이고 뭐 일부 단지는 이제 타워형도 있지만 그런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가 좋고 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장 미래 가치가 많이 반영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전세가율도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투자 수요, 뭐 그분은 투기다 하셨는데 뭐 투자랑 투기는 어떤 분이 어떻게 이 집을 사셨고 얼마나 가지고 가고 뭐 어떤 목적으로 사셨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매매를 했다고 다 투기는 아니죠.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산업시설에 그 LG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뭐 코오롱도 들어오고 하면서 이쪽 지역에 이제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주변에 아파트를 사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뭐 이쪽의 주민들이 아니면 뭐 외부 분들이 투기로 들어온 수요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은 모두 다 그럴 수밖에 없고 뭐 나라에서 뭐 무슨 아예 규제를 해서 투기는 아예 없애지 않는 이상 좋은 지역은 투기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분 얘기하신 단지 중에 하나가 든촌주공의 3단지인데 이 단지 자체도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업무시설까지 여기 이제 LG 사이언스 파크의 CNS U+가 이쪽에 있는데 뭐 7분 정도의 거리죠. 물론 뭐 살짝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7분 정도, 5, 6분. NC백화점 바로 옆에 있어요. NC백화점이 바로 옆에 슬리퍼 끌고 나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여기 이제 많은 뭐 음식점들도 있는 그런 단지이고 발산역도 굉장히 가까워요. 발산역도 걸어서 뭐 5분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기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 투기 수요가 있다고 해서 이게 망할 거다 라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죠. 그분들은 싸게 샀는데 전세가가 떨어지진 않았어요. 전세가가 떨어지진 않았는데 떨어지지 않아서 지금 뭐 그 갭이 커졌다고 해서 이분들이 팔까요? 이분들은 이때 샀는데 전세가가 폭락을 해야 투기 수요가 폭락을 하는데 전세가율은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본 매매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아진 거죠. 전세가가 폭락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향후에 여기도 아직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어서 계속 발전할 지역인데 매매가가 떨어질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분의 논리가 잘 저한테는 와닿지 않아서. 그리고 가양 2단지도 얘기를 했는데 가양 2단지도 굉장히 좋은 입지예요. 여기 앞에 CJ 바이오 연구소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미래의 가치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보시면 CJ가 그 지역을 가양 2단지 앞에를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대요.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리고 업무시설과 문화시설, 이게 아마 업무시설 앞에 이제 문화시설로 보이는데, 뭐 유치원 같은 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행복부동산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인용하자면 22개동 1139세대 아파트를 공급하고 오피스 산업시설 2개 동과 문화시설, 도서관, 어린이집을 만든다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정보가 있는 분들은 이쪽에 많이 투자를 하셨겠죠. 그리고 이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반포의 그런 느낌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 라고 하는데, 물론 뭐 일부는 동의하는데 앞으로 이제 얼마나 좋아질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입지에 있고, 보시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고 한 입지입니다. 그리고 9호선도 굉장히 가깝죠.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고요. 도보 10분이면은 9호선 양천양교역에서 9호선을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하자면 올림픽대로를 타기도 굉장히 좋은 입지고요. 이렇게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세가율은 여기까지 좀 얘기를 했는데, 이 전세가율이 뭐 서울의 전세가가 한 60% 되는데, 이쪽도 얘기했었죠. 이쪽에 방화 2단지도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방화 2단지 같은 경우는 이쪽 그 마곡나루 북쪽의 업무지구랑 굉장히 가까운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올림픽대로 타기는 좋고요. 그리고 산업마을 재생센터 공원을 통해서 이쪽 강서 습지 생태공원까지 가기도 굉장히 좋은 위치이고, 좀 걸어야 되지만 역을 나가기도 뭐 10분 정도면 5호선 탈 수 있고, 그리고 좀 걸어야 돼요. 여기는 한 11분 정도면 9호선 신방화역까지 갈 수 있고 한 입지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북쪽만 해도, 마곡의 북쪽의 업무지구만 해도 한 30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이 30만 제곱미터가 거의 상암 전체의 업무지구의 면적과 비슷합니다. 31만 제곱미터잖아요. 좀 굉장히 제가 긍정적으로 봐서 이 정도죠. 여기 이제 오피스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막 하니까 그런 건 다 안 빼고 봤을 때도, 여기도 이런 것도 다 빼야 되는데 안 빼고 봤을 때도 한 30만, 거의 비등해요. 30만. 근데 이제 상암 같은 경우도 월드컵 12단지까지 이렇게 12개 단지가 이 30만 제곱미터의 업무지구를 끼고 있는데, 물론 휴먼시아 같은 건 뺀 건데, 그런데도 이 마곡 같은 경우는 요쪽 이 30만 제곱미터를 끼고 여기까지 봤을 때 아파트가 막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에서 보면은 이 도시개발 2단지 자체가 뭐 거주 편의성이 좋은 그런 단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업무지구랑 가까운 입지를 가지고 있고, 나중에 여기 이제 산업물 재생센터가 지하화되고 이 위에 공원이 생긴다고 하면 그 미래 가치는 뭐 상상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방화도 얘기했지만 방화는 전세가율이 60%예요. 70%인데도 있어요. 그 업무지구랑 가까울수록 전세가율이 좀 낮아지는 경향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 전체 대비 낮은 편은 아니죠. 서울의 다른 지역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마포를 볼까요? 공덕, 레미안 푸르지오 40%. 그분 놀리면 여기 폭락이에요. 폭락. 40%니까 위험하다. 폭락합니다. 뭐 이제 교통 얘기를 좀 할까요? 교통이 좋습니다. 그거 얘기하기 전에 좀만 더 보면, 용산 같은 경우
용산 같은 경우도 50%, 39%, 폭락하겠네요. 40%. 예, 전체가 거의 다 그래요. 뭐 노후화된 압구정은 마찬가지고 30% 폭락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37% 폭락. 뭐 물론 그분의 전체적인 논리 자체가 폭락이긴 합니다. 뭐 미래도 가볼까요? 온 김에 40%, 50%. 그러니까 신도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세 2번 정도 돌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전세 2번 정도 돌고도 이제 입주 물량이 좀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세가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해봤고요. 교통이 좋아서 빠진다. 교통이 좋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할 거다. 이건 완전 기존의 상식과 벗어난 얘기인데, 교통이 좋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죠. 교통이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한 분은 여기 사이언스 파크에 다니고 한 분은 강남 다닌다 라고 하면 두 지역의 접근성이 모두 좋은 공통 분모를 가진 단지를 택하죠. 그래서 이제 교통이 좋은 지역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아무리 그러니까 업무지구 자체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갈 일이 있는데, 업무 지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인 거예요. 말 그대로 직주 근접인데 빠질까요? 아무리 대중교통이 발전해도 걸어서 가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분은 회사는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죠? 얼굴을 내놓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여하튼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뭐 반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이런 뭐 매물의 시세를 보여주거나 하는 게 뭐 출퇴근 소요 시간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 출퇴근에 포커싱이 돼 있는데, 출퇴근이 그냥 걸어서 되는 단지가 떨어질 거다, 지역이 떨어질 거다 라고 하는 건 이거는 진짜 제 상식 밖이어서 뭔가 반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교통이 좋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갈 거다. 교통이 좋다는 건 빨리 그 업무직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 가장 빠른 건 걸어서거든요. 근데 거기가 빠질 거다. 이 부분은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료는 통계청의 주택 유형별 주택 매매 거래 현황 자료인데요. 뭔가 사이클을 이렇게 보이면서 2016년부터의 자료인데, 사이클을 보이면서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올랐다 내렸다 해서 지금은 서울 전체의 매매 거래량 자체가 거의 기존 13년 1월 완전 안 좋을 때였죠. 이때가 13년 1월 이때 하신 분들이 이제 돈 번 분들이 이때 많이 하셨는데, 13년 1월 대비는 좀 높네요. 대비는 좀 높은데 거의 13년 7월 정도, 그 정도 수준 이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지난 저희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규제책, 뭐 대출 자체를 잠가버렸으니까 뭐 사기가 좀 힘든 상황이죠. 근데 이제 경기 자체가 너무 나빠지면 규제를 조금 풀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그 규제가 풀리기를, 그리고 미국과 뭐 중국의 무역 분쟁이나 뭐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자체는 이제 올린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호재들 타고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전 예측하는 그런 상태인데, 뭐 이건 마곡만 떨어진 게 아니어서, 마곡만 거래량이 떨어진 게 아니어서 크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그런 상태니까요. 그래서 마곡을 특정 지어서 했다는 게 좀 문제이죠. 그래서 교통이 좋아서 매매 거래가 실종돼서, 마지막은 수익형 부동산의 고분양가 얘기인데, 이거는 뭐 예시로 드신 게 뭐 1층이 평당 4,500이었다. 근데 상암동 같은 경우도 평당 한 4,000 정도 합니다. 뭐 여기만 고분양가가 아니고, 근데 이제 매매랑 좀 마찬가지예요. 그 아파트의 매매랑 마찬가지인데, 아파트도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비싸다라고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수익형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게, 처음에는 그 지역의 상권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엔 고분양가로 보여요.
그분 얘기하셨던 게 10억, 12평이 10억 정도이고 뭐 450 정도의 월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다 됩니다. 상암동도 보시면 제가 상암동에서도 조그마한 사업을 했었는데 상암동 같은 경우도 그 정도는 합니다. 1층은 매매가가 한 4,000, 4,500, 뭐 입지대라 5,000 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임대도 그 정도 되면 저는 이제 지하에서 했었는데 뭐 450 정도는 내죠 보통. 뭐 이거는 아파트랑도 사실 연관이 없는 얘기긴 해요. 수익형 부동산이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폭락할 거다? 일단은 마곡지구가 지금 상권 형성이 굉장히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마곡지구 안 와보셨을 것 같은데 그냥 지도로만 보시고 뭐 인터넷에서 조회해 보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상권 형성이 발산부터 해서 마곡나루역까지 상권 형성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상 만드실 땐 좀 보고서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갑자기 단톡방에 뭐 이런 얘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영상을 보니까 뭐 그분 주장은 물론 뭐 어느 정도 자기 이제 논리를 만들어서 한 거긴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요. 이런 영상을 보시고 아 폭락할 거다, 투자하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진짜 적당한 분석일까? 적절한 분석일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뭐 예를 들어 헬리오시티는 폭락할 거다, 헬리오시티는 투자하면 안 되겠네? 라고 했던 분들 헬리오시티가 지금 굉장히 잘 됐잖아요. 분양가 대비 엄청 많이 올랐죠. 그런 기회를 다 잃으시는 거예요. 그냥 영상을 의존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인용했던 그런 통계 사이트도 들어가서 통계도 한번 보시고 우리나라의 지금 뭐 전세가율은 어떤지, 매매가율은 어떤지, 매매 거래량은 어떤지, 인구는 느는지 주는지, 세대는 느는지 주는지, 세대의 수입은 분위별로 어떻게 늘고 주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기본적인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논리가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놓지 마시고 계속 당장은 투자할 돈이 없어도 투자할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실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세대는 계속 공부하고 계속 투자하지 않으면 노후가 보장이 안 되는 세대거든요. 예, 오늘 말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그분이 구독자가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좋은 정보를 드리는데 구독자가 좀 적으니까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